저는 국회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 한계를 지키면서 또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국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특히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소환을 지금 하고 오늘도 또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국회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자체가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채택했던 증인들, 기관 증인들도 저번에 군 장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환을 했는데 상당수가 증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신청할 때 자체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그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부터 비롯해가지고 외교, 경제 정책 챙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재판하듯이 한두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부르겠다?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들 불러서 만난 것도 이런 것도 다 오만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최상목 그 대행 소환 문제도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정리님, 지금 저희 뭐 경제 파트도 많이 해오셨는데 저희가 관치금융 없애느라 엄청 고생을 했었고 6대 시중은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그렇게 불러서 시중은행장을 불러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조차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혹시 시중금리나 이런 은행의 자율성, 금융의 자율성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금융 부분은 물론 우리 산업의 하나의 그 혈액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그런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특별한 그런 건전성 규제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우리 그 정치 행위, 정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고 필요할 때 그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해서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부도 특히 정치권의 고위직이 그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그런 룰을 가지고 관치금융이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없어져야 되고요. 야당 주도의 이제 야치금융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증언 거부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헌법상 권리이고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증인에 대해서 어떠한 압박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마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냐 자백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서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언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또 검찰 수사 또 형사재판에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리거든요. 만약 이게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지금 오늘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맞냐? 증언 거부권은 포괄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형사재판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이죠.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본인은 포괄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치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맞냐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면 형사 재판장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재판장 기피 사유가 될 겁니다.